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3월 13일입니다. 지금 문화일보 바로 어제 저녁 석간인 유일한 석간이죠. 이 문화일보 석간 그 사설에 말이죠.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검수완박한 거죠. 이 검수완박이란 게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떠나는 검수완박하고 하니까 완전히 부패 완판이 되더라. 검찰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건다는 게 검수완박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사설 제목이 검찰 수사권을 뺐으니 진짜 도둑들 발짝 벗고 자는 나라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수사가 예상대로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가 되고 있다고 이 사설자는 지적합니다. 정부가 말로는 폐가망신, 발본 세권, 어쩌고 저쩌고 엄포를 놓긴 놨지만 그거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수십 년 전 검찰이 주도한 소위 1차, 2차 신도시 투기 수사 때 보십시오. 100여 명, 몇 명씩 수사하고 정말 저인망식으로 해서 얼마나 그걸 했습니까? 수사 역량하고 방향에서 그래서 검찰들이 노하우가 풍부히 쌓여 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75년 검찰사가 그걸 바로 증명을 해줍니다. 이런 검찰을 하루도 두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정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을 하려고 달려들다가 검찰총장이 나간 거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 그는 홀로 막아섰지만 결국은 검찰을 너 때문에 검찰이 망가뜨려진다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딱 생각하다 내가 있으니까 내가 비켜주마. 그러나 그래서는 안 돼 하면서 말을 한 그 말이 유명한 말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이겁니다. 검수완박하니까 부패 완판되더라.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해버리니까 부패가 완전히 판치더라.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수사권 뺏기 차원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검찰을 완전히 배제를 이번에 한 거 봤지 않습니까? 이 언론 취재와 시민단체 조사만도 못한 결과를 지금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1차 조사에서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7명. 11명인가요? 11명인가요? 정부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 LH 직원 1만 4천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라면서 내놓는 땅 투기 의심자가 달랑 7명이 그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폭로해서 알았습니까? 이 부동산, 아니, 이거, 소위 땅 토지, 소위 이 문제, LH 문제를 폭로한 분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정권의 지택목, 이 변호사들 출신들 민변이 이 정권의 버팀목입니다. 대통령부터 대부분이 다 민변 출신이죠. 이 민변이 폭로한 겁니다. 민변이 폭로한 13명을 합쳐가지고 20명입니다. 민변하고 또 이 정권의 버팀목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이거 폭로했다는 사실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만큼 이들이 민변이나 참여연대가 폭로할 만큼 얼마나 이 부패가 만연되고 했으면 이분들이 폭로를 하겠습니까? 이 정권의 친정권 성향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말이죠. 참 민변과 참여연대가 이거 참 잘했습니다. 네, 폭로 잘했습니다. 자, 그러니 남들이 폭로한 것도 아니고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한 것도 아니고 민변이 참여연대가 폭로했으니 말이죠.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전수조사 한 결과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뭔가 한 것처럼 보이려는 쇼를 하는 것 같죠. 수도권 8곳 신도시 예정지 토지 소유자 조사 대상자 명단을 대조하는 단순 조사 방식. 아니 명단 대조해가지고 땅 투기 부정으로 하는 사람이 지 명단 당당하게 이렇게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토지꾼은 그렇게 실명으로 안 합니다. 전부 차명 아닙니까? 또 누구 시켜가지고
그 차명 조사를 하려면 저인망식으로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당연히 맡겨야 되는데 검찰 수사는 75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속된 말로 조져버렸으니까 다음 정권 바뀌면 검찰이 되살아날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때는 그 수사권이 얼마나 무서울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검찰 수사권을 빼앗은 사람들은 검찰 수사권이 빼앗긴 검찰의 부활을 상상을 안 하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바로 앞서 김정길 노무현의 친구 또 문재인과 가장 친했던 그 노무현 시대 노무현 친구 그분의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송기인 신부하고 서희 만나기도 하고 했다는 이런 분의 얘기를 제가 왜 거기다가 배열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대통령이 한번 상기를 하라 할 수가 있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조선일보가 상당히 훌륭한 기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비판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리마인드 시켜서 다시 한번 명경지수처럼 다시 스스로 볼 수 있는 이 정권이 스스로 보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언론은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설자 문화일보도 또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자기를 맹목적으로 비판한다고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언론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취재한 것만 해도 40여 건인데 7건이 뭡니까? 7건. 1차 조사가. 전문가들은 돈 되는 땅을 조사하고 매입 자금을 따라가야 하고 신도시 지역이 아닌 이익이 더 큰 지역까지 뒤져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수사 의지와 역량부터 의문이라고 지금 이 사설자, 이 문화일보 사설자는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건네준 조사 결과를 놓고 수사하겠다는 건데 그래서는 진짜 투입금 근처에 가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맨 먼저 어디를 쳐야 됩니까? 국토부를 압수수색 영장 쳐야 됩니다. 이유가 국토부에서 다 프로그램 해가지고 다 어디 신도시 하겠다, 뭐 왜 하겠다, 어디 인근은 어떻고 이건 어떻고 다 노하우가 거기 안에 다 있으니까 국토부 거기를 탁 덮쳐놓고 여기를 해서 여기를 압수수색한 근거로 해서 그 내용성을 가지고 전부 모든 데 퍼져가지고 전부 다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합동수사반을 만들면 수사단장은 검찰이 지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동훈 검사장 같은 사람한테 한번 맡겨보십시오. 이거요? 한 달 내로 메가톤급 범죄자들을 다 잡아낼 겁니다. 아마.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검찰 수사권 다 뺏어놓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수사권이 있을 때는 그럼 뭐 했냐? 이렇게 되레 개변합니다. 아니 수사권이 있을 때 어디 폭로라든가 어디 무슨 수사 지시라든가 그걸 뭘 했냐? 뭐 추미애가 했다? 그때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휘권이 있었나요? 그녀라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녀 여자죠. 그녀가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시키고 난리를 치던 그 시대 아닙니까? 지난 7월. 하루라도 편할 날이 있었습니까? 검찰총장 자꾸 늘어지는데 물고 늘어지는데 4명을 검찰총장이 어겼다. 국회 가서는 이런 소리나 했으면서 지금도 밖에 나가서 앵앵거리고 있습니다. 추미애가요. 이러니 이게 대한민국 이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꾸 화가 가는 겁니다. 네. 이런 추미애의 이상한 발언, 조국의 이상한 정치적 발언, 이런 SNS 이런 것들이 말이죠. 결국은 대통령에게 누가 간다는 바로 그 사실을 지금 이 정권의 권력자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된 겁니까? 그게 엉터리 검찰개혁이지. 그게 무슨 검찰개혁입니까? 검찰개혁이란 거는 국가 수사 역량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 역량이 지금 다 붕괴된 상태 다 알고 있잖아요. 검찰이 수사권 빼앗겨버리고 수사를 안 하니까 진도가 뭐가 나갑니까?
투기 수사도 이 지경이고 권력형 범죄, 금융범죄 다 보십시오. 고난도 수사 전혀 없습니다. 자, 국가수사본부요.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럼 함께 검경이 같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장치를 해주는 게 그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 법무부 장관인 사람이 그때 투기 때는 전 정권 때 뭐 했냐. 그럼 검찰총장 할 때 윤석열이는 뭐 했냐 하는데 윤석열이가 뭐예요? 아니 손발 다 묶어놓고 채널A 사건 내가지고 권한 유착해가지고 정치 공작이나 하고 추미애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그때 검찰총장이 뭘 했어? 인사 날려버리고 자 검찰총장의 권한을 다 뺏어버렸잖아. 그나마 목숨이라도 건지게 한 게 누가 했느냐. 검찰의 존재를 확인시켜준 게 추미애한테 준엄하게 꾸짖은 사람이 여자 판사입니다. 추미애도 여자 판사였다며요. 근데 진짜 훌륭한 여자 판사를 제가 봤습니다. 조미연 판사. 서울행정법원에.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누구를? 추미애를 꾸짖었습니다. 몰각하지 마. 딱 몰각하지 마. 몰상식하게 잊어버리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뭐를? 검찰총장이 왜 임기제를 뒀고 2년을 임기를 했으며 검찰의 법에서 검찰이 독립하고 독립해서 또 수사를 해야 되고 중립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왜 뒀겠느냐 헌법상에. 그 이유는 다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준엄하게 꾸짖는 그 판결문은요. 오죽하면은 법조계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이라든가 형법의 교과서에 실릴 만한 판결문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혼나놓고 또 그 다음 홍순욱 판사한테도 혼났죠. 추미애가. 그러고도 큰 소리쳐 밖에서 난리치고 있어요. 그 사람 심판 안 받을 줄 압니까? 다 심판받습니다. 정치가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저는요. 정치가 솔직히 말해서 더러워서 저 정치할 기회 요구 많이 받았습니다. 저 안 했습니다. 네. 이유는 더러운 걸 하도 많이 보면은 원래가 안 가게 됩니다. 또 정치란 것 자체가 그게 뭐 좋은 거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치를 할 때는 나라 국민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 인간적 역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의지, 또 그런 주변을 만들어내는 능력, 소위 리더십이 충분히 있어야죠.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리더십입니다. 본질적인 부분. 대통령 리더십의 소유자인가?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붕괴되어 있지 않습니까? 투기 수사가 이 정도 지경인데 권력형 범죄, 금융범죄 이런 어려운 범죄 수사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미 울산 선거 공작, 원전 경제성 조작, 옵티머스 라인 펀드,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등 수사 흐지부지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어제 신문 보니까 말이죠. 박범계가 또 지금 월성 원전 수사를 하는 또 김학의 소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아주 유력한 이성윤을 연계된 그 수사를 하고 있는 불법 출국 금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의 이정섭 검사 부장검사 아주 칼 같은 검사죠. 수사의 최고 의지를 가진 아주 돌부처처럼 수사를 해나가는 거기에 수사팀을 전부 다 그냥 거기 파견 검사 유능한 검사들 가서 수사를 했는데 이걸 다 원복 조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수사팀을 해체시켜버린 것과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게 법무장관이 하는 일입니다. 박범계요 추미애 못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자, 신현수 민정수석 그 훌륭한 분을 날려버렸죠. 결국 날려버린 결과를 낸 거 아닙니까? 자, 왜? 패싱 해가지고 인사 패싱. 인사 패싱은 무시하는 거죠. 박범계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그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정당하게 평가를 받는가? 아니면 정당하게 평가를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지금 이번에는 말이죠. 이 수사하는 팀, 김학의 수사팀, 그 수사검사들 갖다가 파견을 받았는데 유능검사를 파견받아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원대복귀 조치를 시켜버렸어요.
파견 중지를 해버렸어. 파견 원래 원서적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딱 빠꾸를 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소위 거악의 범죄자들이 발 뻗고 자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이 문화일보 사설자는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울산 선거공작, 원전 경제성 조작, 옵티머스 펀드, 또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등 수사는 흐지부지 조짐 보인다. 거악 범죄자들이 발을 뻗고 자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다 하고 개탄함으로써 끝을 사설 만물이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새벽입니다. 새벽이 가장 춥습니다. 지금 이 정권 마지막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 아니고요. 정권 종말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네, 1년 채 안 남았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국민이 눈 똑바로 뜨고 이 추위를 견뎌나가면서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재창조해, 재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또 우리 국가 안보로서 한미동맹이 뛰어노는 이 훌륭한 나라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번영의 대한민국을, 번영이란 말 오래간만에 들어보셨죠?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이제 주말 휴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